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위층, 일반 최고위층이 아니죠. 김정은의 최측근이었고, 김정일이 살아있을 땐 김정일의 최측근이었고, 김정일이 사망한 다음에도 장성택과 함께 일하던 중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최측근이 그것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김정은의 자금을 담당했던, 김정은의 오른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그 최측근이 비밀리에 한국에 들어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분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주석궁에서 근무할 때 조선노동당 재정경리부에서 근무했던 분이고, 저와 약 12년 동안 가깝게 지내오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한국에 망명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이분도 결국은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이분이 한국행을 택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장성택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장성택의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정권 시대에는 괜찮았죠. 왜? 장성택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김정일 다음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분입니다. 장성택이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분인 바로 그 최고위층 제 지인분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장성택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왜 한국행이나 미국행을 택하지 않는다, 절대 망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면 너무 정직하고 너무 거짓식하고, 오직 북한말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털 뽑아서 다시 제 구멍에 섰는다. 이게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북한에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털 뽑아 제 구멍에 섰는다. 이거 아주 깐깐하고 아주 유도리가 없고, 오직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을 이런 비유로 말하는데 오직 충성밖에 모르는 분이었죠. 제가 있을 때에도 이분은 오직 원리 원칙이었습니다. 제가 강선상 총리의 사위이고 또 김일성에 가까운 강반석의 친척이었지만, 다시 말해 로얄 패밀리 집안이었지만, 제가 그분에게 자금 문제라든가, 외화지요, 자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외화벌이에 필요한 물자를, 일반 물자가 아닙니다.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일제입니다. 다. 또 자전거라든가 이걸 제가 수백 대 수천 대를 요구하면 다른 분들은, 이분의 위에 있던 분들은 다 저 강명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줘라. 또 주석궁에 우리 신상균 아바일 봐서라도 도와줘라. 그 돈이 문제가 아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주긴 주는데 언제까지 이 원가, 제가 가져가는 TV나 냉장고나 아니면 일제 자전거, 이거를 언제까지 돈을 갚을 수 있냐, 이렇게 꼭 물어보고 기록을 해놓던 분입니다. 나는 내가 물자를 가져갈 때 이렇게 기록해 놓은 분을 전 처음 봤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이분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지만 되게 불쾌했습니다. 어떤 때는 불쾌하고, 그렇다고 앞에서 불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보다 연배이기 때문에 제가 형님이라고는 안 불렀지만 깍듯이 과장동지 하고 이렇게 불러주곤 했죠. 그러면 너무 좋아서, 제가 과장동지라고 부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과장동지라고 불러주니까 아주 좋아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리고 이분은 김정일 살아있을 때 김정일에게서 공화국 용칭호를 받고 600형 벤츠를 선물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가족 모두를 데리고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으로 망명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장성택과 가까웠는데 장성택이 총살되는 걸 보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반감이 작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너는 장성택까지 죽이는 당신이야말로, 당신은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김경일을 독살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평양시 외곽에 있는 한 별장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경일을, 그 치료해주는 사람 의사와, 봉화진 여서 의사와 호위사령부 경비원들, 그리고 김경일을 시중 드는 사람들, 그리고 비서들까지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김정일을 독살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죽일 때는 가스 폭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했다고 합니다. 저는
김정일을 보좌하던 사람들까지 다 죽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 일이지만 김경희는 독살당한 것을 저는 북한에 있는 고위층으로부터 이분이 아니라 듣고 이분이 오기 전에 이미 TV에 나가서 또 우리 종편방송에 나가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국정원이 나서서 김경희는 외곽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호전되고 있고 잘 치료받고 아직도 살아있다는 여러 차례 국정원장의 우리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는 이미 김경희는 저수생에 간 거죠. 이분이 오게 된 목적도 장성택 죽이는 것도 모자라 자기 고모 부인인 고모가 누굽니까? 김종일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입니다. 김경희. 자기 김정은이 만약시 아들이나 딸이 있어가지고 김여정을 죽였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처럼 그렇게 김종일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사랑했던 그 동생을 독살한 김정은. 더 이상 여기는 희망이 없다.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당신에게 충성을 다해서 살 수는 있겠지만 내 아들과 딸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망명인을 선택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자마자 안가에서 나와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손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지나왔던 일들을 다시 회고하면서 눈물도 같이 흘렸죠. 많이 울기도 했고. 그리고 김경희 독살된 사실을 나보고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습니다. 너는 여기 한국에 있는데 도대체 북한에 있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아무리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다고 해도 우리 북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선배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정보 능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지금 국정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배님이 TV에 나와서 이 사실을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국정원과 지금 척을 질 수는 없다. 나는 김정은 독재 정권을 레짐 체인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고 나와 연계되어 있는 북한의 고위층들과 연계해서 레짐 체인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국정원은 그런 의향이 없는 것 같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희망이 없다. 나는 떠나겠다. 그리고 그분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한테 일침을 가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아직 누군지는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저도 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분이 트럼프에게 소환을 보내서 당신은 지금 속고 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에게 당신은 지금 김정은에게 속고 있다.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은과 가까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김일성과 김종일, 이 김정은의 3대 세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 핵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일성도 김정일도 절대로 핵 포기하게 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유은 정치를 하고 있는 김정은이 과연 핵을 포기하고 트럼프 당신과 손잡겠냐. 그리고 국제사회에 나오겠냐. 그자가 노리는 것은 단 한 가지다.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국제질서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최종 목적이다. 핵은 곧 김정은의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당신이 그걸 김정은에게 포기하라고 한다면 김정은 보고 당신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과 다 일치합니다. 미국에 가서 보다 못해 오죽했으면 이분이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런 소환을 트럼프에게 보냈겠습니까? 왜?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이미 결렬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완전하게 결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김정은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일침을 가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 시험을 가동하면서 엔진 시험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핵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엔진이라고까지 발표하면서 아직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발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금이라도 트럼프를 압박해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뭐냐? 어디로 돌아서라는 것이냐?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것이 김정은입니다. 핵포기 협상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고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핵은 보유하겠다는 것이 김정은인 것입니다.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이 모든 사실을 미국의 최고의 정보 수장들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아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제 그 썩어 빠진 산 송장과 같은 영변 핵단지와 플러스 알파 어느 하나를 북한이 내놓으면 거기에 소명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리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 지탱점, 마지막 보루가 공화당인데 트럼프를 지탱해주고 있는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도 공화당에 있고 트럼프가 의지하고 기댈 것은 공화당밖에 없는데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서 합의 소명을 해준다면 최악의 이제 12월 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기에 북한이 돌아와서 영변 핵단지와 플러스 알파에 사인을 하게 된다면 북한이 제시했을 때를 가정해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을 버리게 된다는 것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심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북한 최고위층 김정은의 최측근일 뿐만 아니라 최고위층으로 왔던 이분이 오죽했으면 미국에 가 있는 이 상황에서 축출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망명을 신청을 해서 지금 망명을 가 있는데 언제 순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분의 망명을 불어내주면 또다시 국제고아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소환을 보냈다는 것은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 국민을 사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과 미 국무부 모든 미국 정부의 관료들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이제 스티븐스 비건 국무부 장관이 오늘 방한합니다. 오늘 방한하기 바로 전날 박정천이라는 인민군 총참모장이 미국의 강력한 협박성 메시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미국의 핵전략 무기에도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이 억제력이라는 건 미국이 절대 못 선다는 거죠. 왜? 자기도 미국을 때릴 수 있는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억제 능력을 확보했고 이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당신들의 자유지만 우리는 당신들이 하는 것만큼 그 대가를 당신들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비건 방한하는 바로 오늘 방한하는데 어제 그런 담화문을 발표했고 바로 오기 전날 미국이 비건 부장관에게 국무부 부장관이죠. 그 부장관이 보란 듯이 제2차 로켓 엔진 시험을 하면서 이 엔진이 이번에 실험한 이 엔진은 바로 전략 무기에 필요한 엔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안보리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겁니다. 어떤 미사일 실험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북한이 전략무기 개발에 필요한 엔진을 개발했다고 자기 스스로 그리고 그걸 실험했다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공은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비건이 왜 오냐? 우리 방안에 이 비건 부장관이 왜 오냐? 많은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들 하죠.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북한과 접촉하기 위해서 온다. 아직은 한 가닥 희망이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깨졌기 때문에 한국과 우리 한국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오고 또 일본에 갑니다. 왜? 한국과 공조체제를 더욱 두팀없이 한미동맹 공조체제를 더욱 두팀없이 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 당국자에게 주문하러 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통령을 16일 날 만납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한미동맹의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균열 없이 틈을 보이지 말아야 북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주문하러 온다고 봅니다. 올빠진 개성공단 관광설이 입 밖에 내지도 말고 금강산 관광, 개별적 관광 할 수 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현철 장관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다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기만하는 발언 삼가하고 북한의 약점 잡히고 북한의 비굴한 행동 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당신 장관 자리 물러나서 새로운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게 도리예요. 그리고 장관 자리 내려와서 개인적으로 김정은이를 칭찬하든 환영하든 백두칭송위원회를 주창하든 그건 당신 마음이지만 그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 국민의 인격을 조화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굴하게 북한이 빌붙어서 북한은 핵으로 위협하고 삶은 소대가리 정부라고 비웃고 있는데도 모자라 이제는 이런 장관들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북한으로부터. 대통령 소리를 듣는 건 고사하고 삶은 소대가리에 비유하고 철부지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솥불 위에 계란 싸울 국리나 하는 건 어린 유치원 타가서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할 생각인데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보랍니다. 바보. 이런 걸 누가 이렇게 만드냐. 김현철 장관 당신 같은 사람, 정경두 장관 우리가 미사일 실험하는 것도 그런 위반이라고 하는 저 멍청한 소리를 하는 저런 장관들 때문에 대통령도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잘못이 있지만 허황한 생각 버리고 이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국가의 안보를 어떻게 하면 한 채의 두 팀도 없이 해주겠는지 여기에 올인할 때가 이제는 됐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대통령에서 내려오고 당신들이 장관직에서 내려와도 국민이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항상 답답한 것이 뭘 좋은 소식이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이번엔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발표하겠는데 좋은 소식이 없이 암울한 소식만 전하고 이 암울한 장관들, 이 암울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장관이나 대통령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한 말 한마디 못 해줘서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이제 속 시원한 말 할 때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꼭 열흘 남았습니다. 12월 25일 전에 북한은 당정위원회 전원회의 확대 회의 소집을 해서 자기 갈 길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천만다행한 일이고 북미 관계 깨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뭐 북미 관계가 깨져서 꽤 고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 관계가 깨지면 이 미군을 더욱 역량을 주둔하고 우리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배치해서 저 북한의 어리석은 김정은이 그 어떤 망발과 같은 도발, 망발이나 도발을 감히 할 수 없게끔 철저하게 대비태세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멍청한 국방장관이 있는 이 국방부를 믿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국군 병사들은 믿을 수 있지만 그거를 지휘하는 국방장관이 저 모양이니 어떻게 믿고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그동안 일어나는 모든 북한의 소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시시각각 알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 자체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정보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명도 TV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해 주셔야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우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원과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난파 간첩 6명에 대한 특수요원 테러 분자들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고 이미 방방 곳곳에 저희들을 지켜주는 이 공안 당국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이미 시작됐고요. 또 저로서도 개인적으로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